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약간 짜증나다. 짜증나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짜증이 난 게 뭐냐면 그러면 뭘 보상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뭐 미국 말 듣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비즈니스 세계예요.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 600만인데. 그죠. 이건 진짜 열받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 투자하려고 했던 새로운 또 주주분들이 되려고 했던 분들이 약간 멈칫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매수도 안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좀 지켜보자. 그죠.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데. 그죠. 여러모로 좀 이렇게 이 정치적인 좀 리스크가 갑자기 불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 잘못을 했죠? 이거 만약에요 매분기 이대로 가면요 진짜 멀쩡한 하이닉스 망해요. 그러니까요. 누가 버팁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죠? 6개월,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나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항상 이사님 나오면 반도체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이 미중 그 패권 전쟁에 껴가지고 아주 이슈가 많아요. 근데 엊그저께 나온 뉴스가 이제 하나 보면은 그 마이크론 있잖아요, 미국. 미국이 중국한테 야 마이크론 안 사면 우리나라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너희가 부족분 채워주지 마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게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요즘 실적도 안 좋은데 중국 반도체도 안 돼가지고 기회잖아요. 기회잖아요. 이거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약간 짜증나다. 짜증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짜증이 난 게 뭐냐면 그러면 뭘 보상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뭐 미국 말 듣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비즈니스 세계예요. 중국에서 부족한 걸 채우고 말고는 삼성전자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그거 못하게 한 만큼 그럼 매출을 보존해 주든가. 그렇죠. 보존해 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자기는 우리는 희생하고 그럼 삼성전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건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피해를 그냥 감당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소송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소송감이에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 600만인데. 그죠. 이건 진짜 열받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한 거는 그거는 사실 땡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삼성이 이제 경쟁력 유지는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그것까지는 좋은데 대신에 그만큼 중국 시장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마이크론과 이제 그 중국과의 지금 갈등이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두 회사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사이가 없더라도 그건 뭐 우리 몫이에요, 사실은. 그 중국이 뭐 대안 있나요? 어느 나라 거 쓸 건데? 삼성전자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실적이 워낙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한미 간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거를 굳이 정치색을 안 봐더라도 미국이 이거는 저는 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보상책을 줬어야 된다. 저는 그게 없어서 그게 좀 짜증난 거예요. 맞아요. 매출 보존을 해주든가.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야 이거는 참 난감하겠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많죠. 이거 소송할 수도 있는데. 미국 투자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분율 5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 입장에서는 이거 호재인데. 뭐 본인들끼리 싸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건데 삼성한테는 이게 조금 기회인데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려고 했던 새로운 또 주주분들이 되려고 했던 분들이 약간 멈칫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매수도 안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게 좀 지켜보자. 그죠.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데. 그죠. 여러모로 좀 이렇게 이 정치적인 좀 리스크가 갑자기 불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요. 뭔 잘못했어요? 두 회사가 도대체. 오늘 하이닉스 1분기 뭔 잘못을 한 거냐? 실적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3조예요, 3조. 이거 만약에요 매분기 이대로 가면요 진짜 멀쩡한 하이닉스 망해요. 그러니까요. 누가 버팁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대통령 미국 방문 중이니까 지금 다 갔지 않습니까? 걔가 다 갔단 말이에요. 총수들이. 거기에 이제 이재용 회장도 이제 같이 갔는데 이번에 거기 어찌됐든 간에 제일 화두가 우리 반도체 문제 그리고 그 IRA 문제 그 이제 두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어떻게 풀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간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칩스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예.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전망되는 것들이 있나요? 예측은 못 할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뉴스들 보니까 어쨌든 대화는 하겠다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화는 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이미 다 결정을 한 것 같아서 이걸 우리 이제 정부에서 잘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받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뭔가 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반도체도 저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보조금을 받게 되면 네. 제일 저는 이제 리스크가 그거라고 봐요.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지금 투자도 지금 막아놨고 그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장비 수입하려면. 근데 그런 것만이라도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저는 이제 그것만 설득시키면 될 것 같아요. 미국한테 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주로 이제 연산을 하거나 이런 비메모리 있죠. 네. 그쪽이 이제 약간 이제 뭐 무기라든가 그죠.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잖아요. 그죠. PC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보조 제품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설득을 해서 안보 문제랑 이건 상관이 없다. 안보 문제랑 상관없다는 거 본인도 또 알 거예요. 네. 아 근데 왜 그러냐고요. 글로 걸은 거지. 설마 그걸 모를까라는. 근데 이제 물론 드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만들면 안 되는 명제는 명확해요. 그죠.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기 공장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맞아요. 걱정하는 게 그거 같아요. 맞아요. 기술 유출될까 봐. 기술 유출될까 네, 봐. 그걸 걱정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 한국 정부도 얘기를 해주고 절대 그럴 일 없다 얘기를 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의 공장만이라도 네. 좀 보호를 해달라. 아,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뭐한 게 지금 칩스 관련해서도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우리나라한테 좀 포기하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죠. 이대로라고 한다면 뭐 미국에서 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미국 시장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그야말로 꼈거든요 지금 이 기술 뭐 기술적으로 뭐 낀 게 아니라 딱 정치 싸움에 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각 그렇죠. 나라 간에. 아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중국 뭐 공장을 아니 못 뜯어서 없어요. 옮길 수도 없잖아요. 못 없어요.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 돈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원래 이게 100%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돈이. 그죠. 보통 중국 돈하고 이게 같이 섞여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중국은 그러겠죠. 돈 내놔. 야, 돈이 아니라 공장 놓고 가. 이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근데 있어요. 미국은 용납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오죽했으면 삼성전자가 정말 자존심으로 지키던 감산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때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한 거거든요. 진짜 네. 안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 동안에 그걸로 계속 치킨캣 중에 버텨왔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시장을 파이를 확 늘리는 그런 전략인데 감산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삼성도 지금 못 버틴다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거든요. 삼성은 그때 보니까 예상으로는 저 하이닉스가 3.3조인가 4조인가 적자났는데 네. 삼성은 메모리 그때 제가 그 애널리스트 추정한 거 보니까 4조가 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적자가. 네.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아무리 1등이라고 해도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분기는 반도체만 그렇지만 2분기는 지금 전 파트가 다 지금 적자날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도 네, 하니까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절실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닉스 그 IR 보니까 하이닉스는 또 멘트를 긍정적으로 했더라고요. 되게 이번이 좀 최악인 것 같다. 최악인 것 같다. 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고 하반기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고객사들 유통 재고도 조금씩 뭐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보통 되게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반도체가. 아마 그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도 오늘 올랐죠. 오른 것도 네. 있고. 근데 요런 지금 실적이랑 봤을 때 방금 이사님 얘기하셨지만은 이걸 진짜 그런 신호로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됩니까? 아니 더 일단은 최악은 이제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좀 뭐 몇 분기 뒤에 좋다고 했는데 안 맞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작년 맞출 수가 없었죠. 너무 이제 네. 뭐 전쟁도 있었고 하반기에 중국 셧다운 막 이런 것들이 겹쳐다 보니까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그런데 그래도 올해는 저는 이제 올해는 마이크론이든 삼성이든 하이닉스의 멘트를 저는 좀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작년과 환경이 달라요. 작년에는 이제 매크로 이슈가 예상 못한 부분을 막 흘러갔죠. 네, 네. 물가 너무 오르니까. 네. 금리 오르면 수요 꺾이고요. 중국이 저렇게 문장 골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몇 달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 코로나 때 팬데믹 겪고 나니까
이 고객사들이죠. 서버나 뭐 모바일 업체들이요. 좀 과잉할 정도로 재고를 먼저 쌓아버렸어요. 가수요. 왜냐면 이제 재고가 없으니까. 당시에 재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기 시작하니까 수요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재고 쌓이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가져가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재고가 미친 듯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이어졌잖아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뭐가 다르냐? 일단 올해는 적어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 끝납니다. 작년과 이게 달라요. 물가도 꺾이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중국이 돌아와요. 이후에 어찌됐건 중국은 문이 열었어요. 근데 아직은 중국이 제조업 경기가 안 돌았어요. 재고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재고 조정 지금 하면 그죠. 시간 지나면 재고 줄어요. 그럼 다시 쌓아야 돼요. 실제로 유통사들도 좀 일부 재고 좀 쌓으려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저기 이제 고객사들도 눈치 보거든요. 더 싸게 사고 싶죠 반도체를. 그죠. 근데 보니까 야, 저 맏형 삼성전자까지 감산 들어갔어? 이건 야, 이제 이거 부담 아니야? 그럼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약간 머리 굴릴 거예요. 그죠. 좀 사놓을까? 사놓을까. 이럴 때 이거 더 안 빠지면 이거 나중에 또 올라갈 때 사면 또 올라갈 순식간에 텐데.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과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감산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산 효과가 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냐 2분기부터 시작된다. 그럼 감산하면 공급을 확 줄 거고 계속 3, 4 모두 다 주는데 수요는 어찌됐건 조금씩이면 하반기에 살아날 거고 내년에 확실히 더 좋아지겠죠. 근데 내년까지 감산이 효과가 이어져요. 올해 말에 장비 있고 해도요. 장비 받는데 그러니까 장비 주문을 해도 기간 있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적어도 생산 정상화 되려면 내년 하반기 돼야 돼요. 정상화 된다고 해도. 그럼 그 안에서 이 공급은 확 줄였는데 수요가 조금에 튀잖아요. 가격이 그냥 점프해. 감산했다가 야 다시 늘리자 해갖고 바로 그냥 한 달 사이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산하고 보통 6개월 후에 효과 생긴대요.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감산하는데 얼마나 그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올해는 이제 이 하이닉스 CEO 얘기가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과 환경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반도체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은 야 이 수요 이 망가지고 있고 중국 뭐 리오프닝 무슨 리오프닝이냐 지표 봐라. 아직도 안 좋고 뭐 제조업 재고 많고 ISM 지표 막 꺾이고 미국은 아직도 금리 안 내린다.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대했던 분들 중에 또 일부 이탈하고 계세요. 그죠.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투자하기가 뭐냐면 다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다 좋다고. 다 좋다면 이미 저 세상에 가 있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한 번씩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6개월,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고민해보세요. 반도체 업황이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2분기인데 그럼 3분기, 4분기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랑 고민을 해보세요. 방향이 나아진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이 많을 때 그럼 주가 싸잖아요. 싸죠. 그럴 때 저는 좀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피크 찍을 때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막 바닥에서 좋아지려고 할까 말까 하잖아요. 지금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이럴 때 방향성을 보고 틀릴 수는 있지만 그죠.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성공 확률이 더 높다. 그쵸. 이미 많이 오른 걸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런 sek터 중에 하나로. 네. 이 재고 자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가장 또 하나가 문제됐던 게 디스플레이 쪽 아니었습니까?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막 재고 엄청 쌓여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는 거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거의 소위 말해 절었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올해 연초엔 좋았죠. 근데 갑자기 이 와중에 또 우리 시진핑 이분께서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날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길래 왜 그랬더니 뉴스 안 봤더니 간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진짜 디스플레이 오래 투자하시면서 소위 말해 물려 계셨던 분들은요 드디어 이제 좀 하반기 좋다고 했거든요. 그 보고서도 봐도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야, 근데 아주 희소식이었는데 그게 하루가 가고 저 뭐 얘기 나와갖고 그냥 또 싹 묻혔어요. 저는 솔직히 시진핑 주석 방문하고 보고 한편으로 좀 열받더라고요. 아니 LG 디스플레이 다 망하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BOE 때문에 망했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방문해가지고 약 올리나? LG 디스플레이 이 옛날에 고점에 물려버리신 주주분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사실은 BOE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스토리 알잖아요. BOE가 중국 정부의 뒤에 지원을 맞아요. 받아가지고 물량 공세해버렸거든요. 근데 잘 맞아요. 나가던 LG 디스플레이 한순간에 그냥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지금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이제 OLED 하나 남았잖아요. 맞아요. 이마저 나머지는 다 저로 넘어갔고.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LCD는 기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어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거는 저는 계속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삼성 이미 줄였고 LG도 다 거의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이제 LG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OLED에 승부를 봐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하고 있죠. 예. 승부 걸고 저는 좀 LG 디스플레이도 아직은 위기는 맞아요. 차입금도 많고 예. 예, 재무 리스크는 있지만 여기서 OLED 성과만 난다면 네.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돼요. 와, 디스플레이 정말 사람 네. 그 LG 디스플레이나 보면은 사람 환장이 하더라고요. 그 주주분들은 정말 아 돌아버리실 것 진짜 같더라고. 힘들어요. 좀 살만 하면은 푹 꺼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 물려 계신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수급 쪽으로. 그러니까 네. 또 오래 기다리셨고. 예. 근데 OLED가 이제 되냐의 문제인데 기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LG가 그 애플 쪽하고는 굉장히 이게 사이가 좋아요. 네. 아시겠지만 네. 공급 밴더로서. 근데 OLED는 사실 삼성 외에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은 다변하고 싶은데 LG가 안 되니까 그죠, 그죠. 삼성만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점점 LG 점유율도 늘어나는 것 같고 BOE는 기술력이 아직은 안 돼요. 안 되고. 아직은 못 미치고 근데 LG가 잘하는 게 이 TV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중대형을 좀 잘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쪽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니까 좀 놀란 게 LG가 물량이 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 쪽은. 거기 이제 텐덤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나 봐요. 텐덤이요? 소재가 두 배로 들어가요. 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보통 스마트폰에 하나가 한 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텐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이제 LG가 좀 거기 벤츠 EQS 있죠. 거기에서 했나 봐요.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또 LG가 세계 1위입니다. 그죠. 전장 쪽은.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예요. LG도 뭔가. 네, 다만 대중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지금. 있어야 되는. 이걸 버틸 수 있는 이 보릿고개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자금을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하면서 이 체력 싸움을 해야 돼 지금. 그 저번에 그 돈 빌렸잖아요. 네, 맞아요. LG전자한테 빌렸죠. 네, 저는 이제 장기전 하려고. 네, 1점 빌렸잖아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은 열린다. OLED 열리는데 지금 당장 아니거든요. 그죠. 약간 텀이 있어요. 이거 버텨야 된다. 그거 뭐 생각하는 삼성하고의 또 공조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LG 디스플레이. 그것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어차피 TV는 인정해야 돼요. 삼성보다 LG가 OLED는 예, 먼저 그죠. 했어요. 네, 했으니까 거기서 수급 받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고 음. 서로한테 또 윈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삼성은 중소형에선 절대 강자고. 예. 그리고 중대형은 이제 서로 또 싸우겠지만 어차피 여기에 BOE만 안 들어오면 돼요. BOE만. 예. BOE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 막 짜증나. 여기 좀 제발 OLED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좀 제발 안 됐으면 시장 좀 베리고 또 들어오면은. 진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니 비즈니스 마인드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솔직히 BOE가 좀 놔둬라 OLED만큼은. 사업 좀 접었으면 좋겠어. OLED만큼은 좀 놔둬라 좀. 어? 네. 분탕진 좀 그만하고 놔둬라.